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2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존재에 대한 물음의 형식적 구조입니다. 존재의 의의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어야 한다. 만약 그 물음이 하나의 기초적 물음 혹은 심지어 유일한 기초적 물음이라면 그러한 물음은 적절한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간략히 상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의 물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속하기에 그 무엇에서부터 존재 물음을 하나의 탁월한 물음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는 세 가지가 속해 있다고 해요. 물어지는 것, 물음이 걸어지는 것, 물어내어지는 것. 그래서 물음이 걸어지는 존재자가 탁월한 존재자일 수 있어요. 현 존재가요. 7쪽입니다. 7쪽은 독일어 원서 전집으로서의 독일어 원서 7쪽을 말하고요. 각종의 물음은 하나의 찾음이다. 각종의 찾음은 찾아지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선행적인 안내를 받는다. 물음은 있다는 점과 그렇게 있음, 즉 다스 자인과 소 자인에 있어서 존재자를 인식하면서 찾음이다. 인식하면서 찾으면 물음이 그것에 대한 물음인 그런 것을 노출하면서 규정함이기에 연구함으로 될 수 있다. 물음은 무엇에 대한 물음으로 자신의 물어지는 것을 갖고 있다. 존재 물음에서는 존재가 물어진다는 것이에요. 모든 무엇에 대한 물음은 어떤 방식으로건 무엇에게 거는 물음이다. 물음에는 물어지는 것 이외에도 물음이 걸어지는 것, 존재자가 속해 있다. 연구하는 물음, 다시 말해 특수하게 이론적인 물음 속에서는 물어지는 것이 규정되면서 개념으로 데려와져야 한다. 물어지는 것 속에는 그런 경우 본래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물어내어지는 것, 이어 프락테스, 존재의 의의가 놓여 있고 이것에서 물음은 목표에 이른다. 물음 자체는 하나의 존재자의 그 질문자의 태도로서 하나의 고유한 존재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의 물음은 단지 그렇게 물어봄, 단순하게 물어본다 이런 뜻이네요. 혹은 명확한 물음제기, 명확하게 물어본다 이런 것으로 수행될 수 있다. 명확한 물음제기의 독특한 점은 물음이 위에 언급된 물음 자체의 모든 구성적 성격들, 즉 물어지는 것, 물음이 걸어지는 것, 물어내어지는 것을 따라 미리 자기에게 투명하게 된다는 점 속에 놓여 있다. 존재의 의의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존재의 물음을 앞서 열거된 구조 요소들과 관련해서, 즉 세 가지와 관련해서 상론해야 할 필요성 앞에 서 있다. 찾음으로써 물음은 찾아지는 것, 존재의 물음에서 본래 의도된 것, 곧 존재의 의로부터의 선행적인 안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존재의 의의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로써 암시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이미 하나의 존재 이해력, 자인스피어 스탠트니스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존재 이해력이 존재 이해를 가능하게 해요. 존재 이해력은 존재 이해 속에 성립해요. 그래서 이해력과 이해를 구별하지 않고 이해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세밀한 원문 검토를 위해서는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이해력에서부터 존재의 의의에 대한 명시적인 물음이 또 그것, 존재의 의의의 개념회로의 경향이 자라난다. 우리는 존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존재가 무엇인가, was ist, sein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이다에 대한 이해력 속에 자기를 유지하는데 무엇이다 할 때 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용하고 있다는 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고정시킬 수 없을 수도 있으면서 그리한다.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존재의 의의를 파악하고 고정해야 할 수도 있을 그런 지평을 결코 알지 못한다. 이러한 평균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력은 하나의 현사실이다. 현존재의 사실이다. 이러한 존재 이해력은 여전히 매우 흔들리고 희미해지고 또 심하게 하나의 단순한 낱말 지식의 한계에 입각해 움직일지도 모른다. 각기 이미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 이해력의 이러한 무규정성은 스스로 하나의 긍정적인 현상인데 해명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존재의 의의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해명을 처음에 내주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평균적인 존재 이해력의 해석은 자신의 필요한 실마리를 양성된 존재의 개념에 의해 비로소 획득한다. 양성된, 길러진, 성숙, 숙성된 의미를 가질 수 있네요. 개념의 밝음에서부터 또 개념이 귀속하는 것인 개념의 명확한 이해 방식들에서부터 형성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을 어두워져 있는 혹은 아직 밝아지지 않은 존재 이해력이 뜻하는가, 어떠한 유형들의 어둡게 함이나 방해함이 존재 이해력을 명확히 밝게 함에 맞서 가능하고 또 필연적인가 하는 점이다. 평균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력은 더 나아가 존재에 대한 전승된 이론들 및 견해들에 의해 관찰되어 있을 수 있고 더욱이 그때 이러한 이론들이 지배적인 이해력의 원천들로서 숨겨진 채 남아있는 식으로 그렇다.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찾아지는 것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닌데 비록 우선은 전적으로 파악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그렇다. 마무리되어야 할 물음 속에서 물어지는 것은 존재, 곧 존재자를 존재자로 규정하는 것. 그것에 의거해 존재자가 이것이 어떻게 상론되든지 간에 각기 이미 이해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존재자의 존재는 스스로 하나의 존재자이지 않다. 존재 문제의 이해력 속에서 최초의 철학적인 발걸음은 미톤 티나 디에게스타의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점 속에서 곧 하나의 어떤 허구적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 속에서 성립하는데 다시 말해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곧 존재를 마치 존재가 하나의 가능한 존재자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한 듯이 하나의 다른 존재자애로 혼원함을 통해 그것의 유래에 있어서 규정하지 않음 속에서 성립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존재가 일자로부터 유래하였다. 신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신이나 일자는 존재자이고요. 근데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므로 존재가 존재자로부터 유래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네요. 무너지는 것으로서의 존재는 따라서 존재자의 발견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하나의 고유한 제시 유형 Aufweisungsart를 요구한다. 따라서 물어내어지는 것, 곧 존재의 의도 역시 하나의 고유한 개념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개념성은 다시금 존재자가 그것들 속에서 자신의 의미부합적 규정성을 획득하는 그런 개념들에 맞서 본질적으로 부각된다.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형성하고 존재가 존재자의 존재를 말하는 한도에서 존재 물음 속에서 물음이 걸어지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생기는 것은 존재자 자체이다. 이러한 존재자는 이를테면 그것의 존재와 관련해서 무너진다. 그런데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의 성격들을 거짓없이 내줄 수 있어야 한다면 그 존재자가 그 편에서 미리 그것이 자기 자신에 입각해 존재하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 물음은 물음이 걸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그 존재자에로의 올바른 접근 유형의 획득 및 선행적인 보호를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또 다양한 의미에서 존재하는 으로 명명한다. 우리가 그것에 관해 이 부분을 어색하면 존재하는 것으로 명명한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요. 여튼 원문에서는 분사 형태로 giant라고 썼어요. 영어로 하면 이거 being이에요.
being으로 명명한다. being이 비동사의 현재 분사죠. 우리가 그것에 관해 말하는 그런 것, 우리가 뜻하는 그런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태도를 취하는 그런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존재하면서 있고, is giant 그랬네요. 영어식으로 하면 is being 이렇게 하는데요. 좀 어색하죠. 우리 자신인 무엇과 우리 자신이 있는 방식도 역시 존재하면서 있다. 존재는 있다는 점 다스자인과 그렇게 있음 소자인 속에 실제성, 전제성, 존속함, 타당함, 현존재 여기서는 이제 거기 있음이란 뜻으로의 현존재요. 이 속에 또 주어져 있음 속에 놓여 있다. 존재가요. 어떤 존재자에 입각해 존재의 의가 읽어내줘야 하고 어떤 존재자로부터 존재의 계시가 자신의 출발점을 취해야 하는가. 출발점의 임의적인가 아니면 하나의 특정한 존재자가 존재 물음의 마무리에 있어서 하나의 우위를 갖고 있는가. 어떤 존재자가 이러한 본보기적인 존재자이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의 우위를 갖고 있는가. 만약 존재에 대한 물음이 명시적으로 제기되어야 하고 또 물음 자체의 완전한 투명성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면 지금까지 해명들을 따를 때 이러한 물음의 마무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첫째, 존재를 바라봄의 방식에 대한 또 의의 이해 및 개념적 파악에 대한 해설. 둘째, 본보기적 존재자의 올바른 선택의 가능성을 위한 준비. 그리고 셋째, 이러한 존재자애로의 순전한 접근 유형의 명백한 마무리이다. 이 순전한이라는 말은 순수한이라는 말과 같은데요. 순수한은 라인이고요. 순전한은 genuine이네요. 단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순수한이라고 하지 않고 순전한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본, 무엇을 이해하고 개념화한, 무엇을 선택한, 무엇대로 접근함은 물음을 구성하는 태도들이고 또 그렇게 스스로 하나의 특정한 존재자, 그 묻는 자들인 우리가 각기 스스로 그것인 그런 존재자의 존재 양상들이다. 존재 물음의 마무리는 따라서 하나의 존재자를 즉 묻는 자를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투명하게 만듦을 말한다. 이러한 물음을 묻는 것은 하나의 존재자 자체의 존재 양상으로 물음 속에서 물어지는 것, 곧 존재에서부터 본질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존재자, 곧 우리가 스스로 각기 그것이며 여러 다른 존재자들을 통해서 물음이라는 존재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자를 우리는 전문 용어적으로 현존재, 다자인으로 파악한다. 존재의 의의에 대한 명시적이고 투명한 물음 제기는 하나의 존재자, 즉 현존재에 대한 이것의 존재와 관련해서의 하나의 선행적인 적절한 해설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감한 시도는 하나의 분명한 순환, 찌르켈, 속으로 빠져들지 않는가. 첫째, 미리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존재의 근거 위에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비로소 제기하려 하는 것. 이것은 원한 속에서 걷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까 현존재의 존재를 먼저 규정한 다음에 그 근거 위에서 현존재의 존재를 포함한 존재의 일반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에 어떤 순환이 원한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음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맨 처음으로 데려와야 할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지 않은가. 원리들의 탐구의 권역 속에서 어느 때나 쉽게 인용될 수 있는 순환 논증에 관한 주장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항변들은 연구의 구체적인 길에 대한 숙고에 있어서는 비생산적이다. 그 항변들은 사안의 이해력을 위해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연구의 분야 속으로의 돌진을 제지한다. 현사실적으로는 그러나 앞에서 특징 지어진 물음 제기 속에는 여하튼 어떠한 순환도 놓여있지 않다. 존재자는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규정될 수 있는데 현존재의 존재가 규정될 수 있는데 그때 이미 존재의 의, 존재 일반의 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없이도 그런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아직도 어떠한 존재론적 인식도
주어져 있을 수 없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이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네요. 그런 인식의 현사실적인 존속을 사람들은 분명 부인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존재론이 있어 왔죠. 고대, 중세 존재론이. 존재는 과연 지금까지의 모든 존재론 속에서 전제되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개념으로서는 아니고 존재가 그러한 것으로 찾아지고 있는 바로 그런 것, 즉 존재의 의로서는 아니다. 존재를 전제함은 존재에 대한 선행적인 시선 취함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더욱이 존재에 대한 시선에서부터 앞서 주어져 있는 존재자가 그의 존재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분절화되는 식으로 그렇다. 이 존재의 다양한 요소들을 마디마디 분절화되는 식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이러한 안내하는 시선 취함은 평균적인 존재 이해력에서 생겨나는데 이것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존재 이해력은 결국에 현 존재 자신의 본질 구성틀에 속한다. 그렇게 존재함은 그것에서부터 하나의 문장 연쇄가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그런 하나의 원칙을 설정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하나의 순환 논증은 존재의 의의에 대한 물음 제기 속에는 여하튼 놓여 있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물음의 대답 속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도출하는 근거세움, ableitende Begründung,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식의 결론을 근거지음이 아니고 제시하는 근거 노출, aufweisende Grundfreilegung, 어떤 현상의 근거를 제시하는 식으로 노출함. 이게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순환 논증이 존재의 의의에 대한 물음 속에는 놓여 있지 않은데 분명히 그러나 물어지는 것이 하나의 존재자의 존재 양상으로서의 물음에 대해 진기하게 뒤로 혹은 앞으로 관련되어 있음은 놓여 있다. 물음, 즉 현존재의 존재 양상이 물어지는 것, 즉 존재에 의해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은 그렇다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함을 순환 논증으로 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시하면서 근거를 노출함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련되어 있으면 존재의 물음에 가장 고유한 의의에 속한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단지 다음이다. 현존재라는 성격을 지닌 존재자는 존재의 물음 자체에 대해 하나의 아마도 심지어 탁월한 관련을 갖고 있다. 존재로부터 현존재로, 현존재로부터 존재로 오고 감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써 이미 하나의 특정한 존재자가 그것의 존재 우위에 있어서 증명되어 있고 또 존재 물음 속에서 1차적으로 물음이 걸어지는 것으로 기능해야만 하는 본보기적인 존재자가 앞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상론된 것과 더불어서는 현존재의 우위도 증명되어 있지 않고 1차적으로 물음이 걸어지는 존재자로서의 현존재가 갖고 있는 가능적이거나 심지어 필연적이기도 한 기능에 대해서도 결정이 내려져 있지 않다. 분명히 그러나 현존재의 우위 같은 것이 알려지기는 했다. 현존재의 우위를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 존재의 물음에 존재론적 우위네요. 존재의 물음은 존재론적 우위를 갖고 있는데 존재자적 우위도 가지고 있고 즉 현존재에 의거한 물음이라는 점에서도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존재의 우위가 제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텐데요. 결국 제2절에서 논의된 내용은 그것이네요. 물음의 구조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어지는 것, 물음이 걸어지는 것, 물어내어지는 것.
즉 존재, 존재자, 존재의가 있는데 이때 물음이 걸어지는 것이 현존재인데 이 현존재가 존재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 물음에 있어서 우위를 갖고 있다. 다른 존재자들보다 예컨대 동물, 식물, 천사들보다도 현존재가 인간 현존재가 본보기적인 모범적인 존재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